안녕하세요. 뉴욕시티주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새 건축 콘도에 대한 모든 것 포스팅을 다뤄볼까 해요. 신축 건물을 구매할 때와 일반 재매매 아파트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 만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 볼게요. 이번 비디오를 보시고 새 건축에 대한 더 세밀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아래 새 건축 네이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비디오로도 곧 만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점은 은행 대출인데요. 일반적인 모기지 은행은 새 건축 건물의 40에서 50% 이상이 매매가 된 상태여야 모기지가 가능해요. 새 건축 건물이 40% 이하로 팔렸다면 모기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에서 매매가 잘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럭셔리 새 건축의 경우는 모기지 은행과 협력을 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 건물과 협의가 이루어진 은행에서 문제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라도 모두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모기지가 나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새 건축 건물의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은행의 프리어프루벌 레터를 받기 전에 은행에 꼭 알려야 해요. 그러면 모기지 뱅커가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대출 시 미리 받아야 하는 프리어프루벌 편지에 대해서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드렸죠.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바이어 클로징 비용 중 새 건축 건물의 클로징 비용도 위에 비디오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계약금인데요. 보통 10% 다운페이를 하지만 럭셔리 새 건축의 경우는 20%를 다운페이로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클로징하는 날 나머지 80에서 90%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잘 나가는 새 건축 건물들은 100% 현금 구매를 요구하는 곳도 많아요. 특히 콘도 분양의 초기라면 대부분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분양 초기는 그만큼 가격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면 실제 아파트의 구조를 볼 수가 없고 정확한 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요즘은 워낙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다 보니 드론을 띄워서 실제 층의 뷰를 사진 촬영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뷰를 전혀 모르고 구매하는 상황과는 달라서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건설업자가 70% 이하로 매매됐을 경우 몇 %가 매매됐는지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 다른 빌딩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빌딩 전체를 매매하겠다고 하고 콘도에서 호텔로 용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이미 매매한 콘도 건물이라도 건설업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물 전체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70% 이상이 팔리면 무조건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뉴욕에선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구매 가격 내고인데요. 새 건축 건물을 매매할 경우 꼭 브로커와 상의하고 집을 보러 가는 게 좋아요. 간혹 새 건축에서 바이어가 브로커 없이 집을 보러 갔다가 나중에 브로커에게 집 가격 내고를 맡기게 되면 브로커가 관여 못하게 하는 빌딩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직접 바이어와 내고를 해서 빌딩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는 브로커들은 건설업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의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내고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브로커가 바이어를 위해서 아파트 스케줄을 잡아서 나중에 내고 과정에 참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브로커는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정보와 여러 새 건축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고가 가능한지 어느 고객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브로커를 선정하시면 바이어가 전혀 모르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해서 내고가 가능해요. 네 번째는 새 건축 혜택인데요. 개인적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집 가격을 많이 내리는 것보다 다른 혜택을 받는 걸 선호해요. 그 이유는 집을 계약하면 집 가격이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높은 가격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이어는 단순히 구매 기록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전 구매 기록보다 너무 높아진 가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 가격을 많이 내고하지 않고 다른 혜택을 받게 되면 똑같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동시에 나중에 집을 팔 때도 구매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내놓기가 수월해져요. 신축 건물을 구매하는 일이 복잡한 것 같지만 잘 활용하면 재매매보다 좋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새 건축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브로커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제일 적합한 브로커 한 분을 선정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비디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